내는 늙지 않는다. 내는 늙지 않는다. 예? 영양성분과 식품 라벨 확인하기. 외식할 때는 항상 영양성분을 묻고 확인하자. 그러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요즘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메뉴판에 영양성분을 표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아마 영화 피라냐를 3D로 봤을 때 보다도 더 경악하게 될 것이다. 양파링이나 포테이토 스킨, 익힌 감자에 속을 파내고 각종 재료를 채워놓은 후에 치즈를 얹어서 구운 이 같은 에피타이저가 1200킬로칼로리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칼로리 허용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얼마 전쯤에 나는 체중 문제가 있는 친구와 커피숍에 갔는데 그녀가 주문 날에는 라떼가 600킬로칼로리라는 것을 일깨워 준 적이 있다. 음료 한 잔이 1킬로칼로리 허용량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녹차를 주문했다. 녹차는 사실상 칼로리가 없다. 나는 돈을 절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얻는 것도 아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항상 식품 라벨을 읽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아들 앤서니와 휴가를 보냈는데 함께 쇼핑을 할 때에 그가 건강한 단백질 바를 카트에 넣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식품 라벨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단백질 바에는 14가지 당분과 인공 착색제 감미료까지 들어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라벨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건강하기는커녕 실제로는 일찍 죽게 만드는 식품이었기 때문이다. 라벨 일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아예 먹지 말라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지 못하면서 아무거나 사고 싶은가? 똑똑하게 먹을 거리를 고르자. 그러면 오랫동안 젊고 영리하게 살 수가 있다. 음식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꾼 리즈 이야기. 2장 첫 부분에서 나는 먹는 음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진 처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버지니아 레스터너 에이맨 클리닉에서 일하는 리즈 말릭 박사도 그런 경우였다. 리즈는 훌륭한 아동정신과 의사로 아주 열심히 일했고 그에게 고마워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 어느 날 그가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사진 2장을 첨부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에 13kg을 뺐어요. 사진에서 차이가 보이죠? 그냥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리즈의 변화를 보고 몹시 흥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꼭 알고 싶어. 그는 뷰티풀 브레인에 이 출간될 무렵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과다에 또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리즈는 25세 때 미국에 왔다. 그 이후에 포화 지방에 잔뜩 들어있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는 소구식 식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는 평균에 탄산음료 4개를 마시고 2개를 패스트푸드로 해결했다. 저녁을 먹기도 전에 벌써 1800kg을 섭취했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버섯과 스위스 치즈가 들어간 버거를 먹는데 중독이 되었다. 매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또한 진한 커리 소스가 들어간 인도 음식과 같이 곁들여 먹는 수많은 백밀빵에도 중독되었다. 게다가 감자빵에도 맛을 들이기 시작해서 매일 버터를 발라서 서너 조각을 먹었다. 리즈는 계속해서 적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과로와 야근 근무에 시달렸고 상태가 까다로운 환자를 상대할 때는 그들이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슬픔과 정신적인 혼란을 고스란히 흡수하느라 압박감을 느끼곤 했으니까요. 먹는 것은 좋은 탈출구였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실 저는 탄수화물과 지방 덩어리인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을 함부로 다루면서 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고지방 식사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체중이 83kg이나 불어나고 BMI가 27세까지 늘어난 것으로 모자라서 위식도 역류질환 또는 위산 역류질환이라는 병까지 얻었다. 겨우 40세인 그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55세의 무렵에 30kg이 더 찔 거라고 생각을 했다. 비호. 아주 튼튼하게 보이네. 장군같이 보이네. 그런데 애프터 4개월 후에는 아이고 헐떡이네. 일반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장군 같은 이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죠. 응? 이렇게 차이가 뭐냐고요? 사람들은 이런 걸 건강하다고 보죠. 응? 이렇게 이런 걸 건강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후에 4개월 후에 이렇게 된 것은 자 차이가 제가 자신에게 한 짓이 보이기 시작하면 맙소사 큰일 났군. 저는 내과 의사이자 아동정신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아이들이 당분을 먹지 말고 건강한 식사를 하라고 말하면서 저는 뭘 먹고 있었을까요? 리즈는 자신이 채소나 섬유를 별로 먹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책들에서 나온 정부가 신뢰할 만한 영양 자료를 참고해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 탄산 음료를 끊고 레몬을 약간 넣은 물을 마셨다. 유기농 사과, 블루베리, 섬유질이 많은 요구르트, 껍질을 벗긴 칠면조, 닭 가슴살, 저칼로리 통밀빵, 섬유질이 풍부한 렌틸 등 수많은 채소를 먹었다. 또한 생선기름을 섭취하고 주의력과 집중력 개선을 도와주는 어텐션 서포트라는 보조제도 먹었다. 그리고 매일 10분에서 15분씩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했다. 처음에는 버거와 위로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한 음식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더군요. 이제 그는 블루베리와 요구르트, 내가 건강해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을 고대한다. 4개월 후 리즈는 18kg을 뺐고 BMI는 22.7로 떨어졌다. 그리고 허리둘레는 91cm에서 76cm로 줄었다. 그는 체중은 현재 67kg이다. 그러나 체중 감량이 변화의 유일한 혜택은 아니다. 가장 좋은 일은 잠을 잘 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GRD도 없어졌고 정신이 맑아져서 일을 할 때도 더 능률적입니다. GRD라는 것은 위산 역류 질환이다. 게르드 위산 역류 질환이다. 최근 리즈는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을 읽으면서 한박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는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보낸 메일을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일 거울 속에서 더 젊고 건강한 다른 사람을 보고 싶다면 오늘 제대로 된 음식을 선택을 해야 한다. 다니엘, 저는 오른방향으로 끌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4개월간 67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상적인 체중이죠. 저는 식탐을 다스리는 법, 이따금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에게 진짜 보상을 주는 법,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당신도 알다시피 91cm였던 허리둘레는 이제 76cm가 되었지요. 정말 좋아요. 잠도 훨씬 잘 잡니다. 살이 빠졌고 보기 좋은 몸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워싱턴 호스필 센터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검사를 사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 나온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209 에서 156으로 아주 좋아졌고요. 혈중 LDL은 109에서 81로 내려왔고 HDL은 24에서 49로 올라갔군요. 혈중 트리글리세리드는 302에서 137이고요. 무작위 혈당 수치는 109에서 70으로 HbA1c는 5.0 아주 좋아요. 저는 당뇨가 없지만 원칙적인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싶었지요. HbA1c 당화
수치가. 자, 헤모글로빈, 비타민 D, 전해질, 전혈구 검사 결과 모두 완전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PSA, 전립선 특이 항원도 검사받았어요. 역시 정상이라고 양호했습니다. 다른 걱정거리가 또 있었는데 이완기 혈압이 비정상으로 높은 거예요. 항상 88에서 90 사이였거든요. 이 사이였거든요. 고혈압 직전에 해당하는 서전이죠. 지난 10년, 12년간 제 기억은 항상 이완기 혈압이 높아서요. 가족 중에서 고혈압과 심장병 환자가 많았던 저로서는 늘 신경 쓰이는 문제였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 8주간 4회 측정했는데 혈압이 일정하게 이상적인 수준을 보였어요. 115에서 75, 118, 80, 110에 79 이렇게요. 쌀을 빼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바꾼 것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더 많은 연락을 드리고 약 대신에 몸에 좋은 다른 것을 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즈드림. 자, 7살 아이도 아는 몸에 좋은 음식,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프한 쿠키는 되고 싶지 않아요. 빨간 파프리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를 바꾸자. 음식을 젊음의 셈으로 만드는 20가지 브레이티브 몸에 좋은 음식 체크한다. 냉장고를 무지개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정크푸드를 뇌에 좋은 지방을 먹고, 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먹고 지나친 염분을 섭취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카페인 섭취는 제한하고, 또 민감한 것은 양념을 활용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것 건강보조제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3장으로 운동이 좋은 이유는 몸뿐만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손꼽히는 요소는 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이라고 한다.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군살 하나 없이 훤칠하고 항상 웃고 건강하며 에너자이저 토끼가 샘될 정도로 지칠 줄 모르는 활력을 자랑하는 64세의 앤드류 맥길 박사는 1947년 조산으로 태어났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가 며칠 못 살 걸 생각한 태어난 지 4, 5일 될 때까지 이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앤디 맥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1999년 앤디가 52세가 되었을 때 그의 생존 의지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되어 오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이 사건은 앤디 맥길 교수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린 ADHD 스펙트 뇌 촬영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다. 당시 앤디의 고등학생 딸 KT는 ADHD로 고생 중이었다. 스펙트에 호기심을 느낀 앤디는 KT가 최신 기술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의 머리를 검사하는 재미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에이밍 클리닉 지점으로 왔다. 앤디는 세미나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여러분 자녀에게 ADHD가 때문에 부모가 어떤지 생각해 하십시오. ADHD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앤디는 아내의 캐릭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확실해. KT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동시에 앤디의 아내 역시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아하, 내 남편이 범인이군. 원래 앤디 부부가 KT와 함께 뇌를 촬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딸이 덜 외롭게 편안하게 검사받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뇌 촬영 준비를 위해서 이런 동안 약 먹기를 중단했던 KT는 몰라보게 상태가 좋아졌고 몇 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맥길 박사의 뇌 촬영 후에는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스펙트 스캔 영상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스펙트는 뇌 영상이란 말이죠. 뇌 영상. 앤디의 스캔 영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의 미국 반대편에서 날아온 친절하고 교양 있는 남자에게 내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나이에 비해서 훨씬 늙어 보인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앤디의 스캔 영상은 끔찍했다.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심각해 보이는 스위스 치즈 패턴이었다. 나는 그런 패턴을 수백 번도 더 보았다.
술, 약물, 곰팡이나 유기형제 같은 환경 유해물질, 감염, 산소결핍, 심각한 빈혈이나 갑상선 호르몬 부족 같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었다. 술을 마시느냐고 물었더니 음주 습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앤디는 대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는 바쁜 하루를 마친 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2잔 마시고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한잔 한다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한잔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은 실제로 마시는 잔의 수나 술잔 크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는 아마도 하루 4잔은 최소한으로 잡은 양일 거라고 의심을 했다. 언제부터 술을 마셨습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했죠. 술은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난다는 거죠. 정상적인 스펙트 스캔 영상하고 앤디어 스펙트 스캔 영상에서 이렇게 찌그러졌네요.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요청을 말했다. 나는 계속 술을 마신다면 치매, 질병, 조기 사망 등이 그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한마디로 남은 인생을 말짱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과체중이었기 때문에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일은 뇌에 독이 되는 술을 끊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케이트 ADH가 아버지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전해야 했다. 앤디는 고맙다고 말하고 가족과 함께 미시간주 앤압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가 내 충고를 마음에 새겼는지 그리고 나서 약 1년 반 후에 맥길 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다시 진찰받기를 원했다. 이번에는 나는 그의 스캔을 보고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결과는 이전에보다 더 나빴다. 그제야 앤디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진실을 받아들였다. 진지하게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이제 그만둘 거야? 앤디는 2001년 밝기 전날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파티에서 몇몇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끊을 거야. 놀랍게도 맥길이 의지위력을 발휘했다. 이후로 다시는 술을 마지 않았다. 스펙트 영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끊는 것 외에도 카페인도 끊었다. 나와 대화를 하면서 지나친 카페인은 내려가는 혈류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 가까운 병원에 갔을 때 체중은 127kg이었다. 드문드문 운동을 했다. 2002년 94kg까지 체중을 줄였지만은 2006년에는 131kg으로 불어났다. 당시에 앤디는 의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나이가 59세였다. 그는 수업을 듣고 임상 프로그램으로 일부러 환자를 보고 있었다. 앤디, 너 같은 유전자가 어디 있냐? 내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언제 그만둘 거야? 2006년 11월 1일 전환점이 된 날이다. 운동은 많이 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한번 영속성을 깨면은 다시 깨기가 쉽고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쩌면 다시는 프로그램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앤디는 설명을 했다. 자신만 아는 맹세라도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앤디가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하다. 그냥 하는 거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연수석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무 변명도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하지 않으면 하루는 점점 멀어지고 온종일 운동하지 않을 때 핑계가 찾게 되어지는 거죠. 아침에 운동하는 왜 말 줄게요. 웃으며 말했다. 나머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어도 하루에 일부는 멋지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실제로 운동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유지해준다. 따라서 앤디 역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의 유익성을 말했군요. 젊은 뇌에 맑은 정신과 행복한 삶. 이제 앤디는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2010년 말 또다시 예약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사실 나는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앤디에게도 털어놓았다. 스캔 영상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나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하는 그의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최초의 끔찍한 스캔 영상 이후에 거의 10년 더 나이를 먹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응? 자, 앤디의 스펙트 스캔 영상이 1999년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조해서 완전히 찌그러진 이 상태였는데 돌출되었는데, 응? 내 스캔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앤디의 스펙트 스캔 영상이, 응?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된 활동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 나는 앤디의 새로운 스캔 영상을 보고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다. 대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늙어 보이고 활동이 줄어든다. 그런데 앤디에는 거꾸로 나이를 먹고 있었다. 이제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몹시 흥분해서 앤디에게 스캔 영상을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오랫동안 꾸준히 새로운 습관을 유지한 결과였다. 앤디에게 무엇에 자극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내 캐터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섬유근통 진단을 받은 후에 20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 능력의 95%를 회복했다. 먼저 근육을 덮이기 위해서 수영복 안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24가지 수중 물리치료 동작을 한 다음에 수영을 시작한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한다. 캐티는 섬유근통 환자는 근육을 떳떳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근육이 덮여진 상태에서 수중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현재 앤디의 활력은 덜 나위 없는 수준이고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나이가 비슷한 다른 노인들처럼 지치거나 피로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는 외모도 멋지지만은 젊었을 때만큼 지적으로 몰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젊었을 때보다도 더 지혜롭고 성숙하다. 그는 재주와 요리, 글쓰기를 좋아하고 부교수로서 해야 할 일과 자원봉사활동에도 정실히 임한다. 실제로 은퇴한 교수들은 모임에 나갔을 때보다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과 있을 때 더 편안해 한다. 자, 이렇게 좋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에이맨 박사님, 2000년도에 제 뇌를 촬영한 스캔 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끔한 경고를 해주셨지요. 진지한 태도로 뇌 손상을 복구하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60세 무렵에는 아주 딱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군요. 자, 멀리 한라산에 구름이 쫙 덮어 씌웠는데 오늘 같은 날 등산을 하게 되면 아주 멋진 정상에서의 그 시원한 구름띠를 볼 수가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